안녕하세요. 머리 스타일이 이상해요? 깎았어, 그냥 깎았어. 아, 그래서 원장님이 제가 들어오시는데 뭔 일인자가 물어봐서 뭔 일 없다 그랬는데 머리 때문인가? 이 머리가 뭔 일 있게 보이는 머리 같아요. 자, 용도지구를 61쪽에 저번 시간에 법정 용도지구까지 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용도지구 종류 9가지를 그 밑에 영예에서 나눠지는 것은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까지는 구역 한번 들어갑시다. 용도구역제. 용도구역제면 68쪽입니다. 68쪽. 자, 우리 국회법을 이루는 것은 체계는 세 가지 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거 끝나고 나서는 관리계획을 걸쳐한 내용 5가지가 순서를 이룬다 그랬죠. 관리계획 내용 5가지라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지역 지구 뜻을 지금 배웠거든요. 그러면 용도 구역제가 나오죠. 용도 구역으로서는 5가지 구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종류는 개도시 수입이다 했던가. 그거를 이제 뜻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용도 구역이 끝났다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반시설 파트가 나오고, 기반시설 파트. 4번째 내용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개발법 정비법에 있기 때문에 국회법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 내용은 지구 단위에 대한 얘기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 이게 이제 국회법 체계거든요. 구역 보세요. 자, 68쪽의 용도 구역을 보시면, 자, 용도 구역으로서는 개도시 수입 5가지 구역이 있다. 어떤 구역인지 뜻 위주로 지금 살펴봐야 돼요. 개념 위주로. 그래서 요것은 개발 제한 구역. 요것은 도시 자연공원 구역. 그 다음에 요것은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요 5가지 구역을 얘기합니다.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이것을 누가 지정하는지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이번 시험이거든요. 이번 시험에서 누가 지정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러나 제가 관리계획 내용도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지정하는지는 지금 안 할 거예요. 뜻 위주로 할 겁니다. 자, 그럼 뜻 위주로 한다면 역시 개념은 항상 분석을 하라.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 말 뜻은 다 구역이잖아. 다 구역인데 어떤 구역이냐 말을 분석한다면 요거는 개발을 제한하는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밖에 없고, 요거는요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연공원인 땅인데 그 앞에 도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자연공원인 땅이다. 대충 이렇게 분석이 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시가화를 조정하겠다는 땅이다. 이것은요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는 땅이다. 수자원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수자원이라는 큰일 나요. 수자원과 수산자원은 다른 얘기예요. 수자원은 자원 앞에 수가 붙어 있지만 물자원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에서 생산되는 자원이잖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 이거는요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땅이에요.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그대로 분석하시면 거의 맞다는 거죠. 거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그대로 분석을 했을 때 내용 보기 전에도 이 개념 분석만으로도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우기 전에도. 자, 이게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는? 좋아요? 도시에 자연이 공원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땅이 좋다는 얘기는 어떤 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구역 내 땅값이 올라가야 좋은 거죠. 올라가야. 행위 제한이 풀어지면은 값이 올라갈 것이고,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개발을 못하게 되죠. 제한을 받으면 나쁜 거야. 제한을 안 받거나 풀어주는 게 좋은 것이고, 그저 자연공원이 된다고 해서 자연환경 좋다고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4개 지역 도관농자 중에서 어느 땅이 제일 안 좋은 땅이에요?
도관 농자 중에서 어느 땅이 제일 안 좋아요? 자연환경 보존. 자연환경 잘 보존되고 좋은데? 어?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이거는. 자, 이거 어때요? 좋은 땅일 것 같아? 안 좋은 땅일 것 같아? 자연공원으로 유지하려면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개발 못하게 강한 통제를 받는 거지. 어디를 개발하면 자연공원이 될 수 없잖아. 자연공원이라면 자연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얘기죠? 개발 못하게 하는 거잖아. 이걸 좋다 그러면 공법 잘못 배운 거 아직 우리 개념 없이 느낌을 파악해보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시가와를 조정하겠다는 뜻이 확 와닿지는 않죠. 혹시 이거 대충 봤을 때 시가화라는 뜻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시가화라는 뜻이 시가화 도시화된다? 이 시자가 도시 시자라? 응? 도시 시자? 가자가 거리 가자? 화자가 될 화자? 맞아요. 한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될 화자잖아. 도시의 거리가 된다. 도시의 거리가 된다. 시골에 비해서 개발된 곳을 시가지라고 하죠. 시가지라고 하잖아. 여기 지금 여기는 뭐라 그래? 광명 시가지가 조성된 거 아닙니까? 그 시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시가지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곳이 굉장히 개발해야 된다, 뭐 도시화된다, 같은 뜻으로 생각하셔도 돼. 어느 곳이 새로 개발해서 시가지화 진행된다는 건데, 지금 이 조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느 곳이 시가지화 되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조정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을 하지, 문제가 없으면 조정을 안 하겠죠? 그럼 시가지화 진행되는 속도가 있을 겁니다. 시가지화 진행되는 속도가 빠를 때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하나요? 그 속도가 느릴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조정을 할 것 같아요. 빠를 때. 갑자기 시가지가 확 진행되면 인구가 확 늘어나는데 기존의 기반세를 못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속도를 조정할 것이다. 그러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그렇게 분석을 하면. 축배를 마셔야 돼요, 화술을 먹어야 돼요. 좋은 땅. 좀 이따 다시 봅시다. 대충 지금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속도를 조정한다며. 그럼 어느 곳이 급격하게 개발이 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속도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더 급격하게 개발을 허용할 것 같아요? 개발을 제한할 것 같아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 좋은 땅 그랬어요? 아이 참, 이따가 이 뜻 여기 보고.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떨 것 같아요? 수산자원을 막 보호하겠대. 좋은 땅일 것 같아요? 나쁜 땅일 것 같아요? 나쁜 땅. 계속 침묵 유지하는 거죠? 좋은 땅이 나쁜 땅일 것 같아요? 좋은 땅? 나쁜 땅.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막아야 될 것이다. 요건 어떨 것 같아요? 입지에 대한 규제라면 건물 입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얘기하거든요. 건물이 들어갈 때마다 그 입지에 대한 규제는 지역적 구역을 통해서 행해지잖아. 이 규제를 최소화하겠대. 무조건 안 좋아. 규제를 최소화하겠대. 안 좋아. 오늘 이거 월요일날 첫 시간인데 오늘 이러지. 아니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그 땅의 건물 입지에 대한 규제를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 근데 그 규제를 최소화하겠대. 규제를 최소화하겠대. 줄이겠대. 좋아요, 안 좋아? 계속 안 좋다 그러네. 자, 여러분들이 건물을 땅에 짓는데 다른 데보다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건물 제대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규제가 다른 데보다 최소화돼 있어. 규제가 거의 없어. 그러면 좋죠? 이건 좋은 땅이지, 이거는. 용도 구역 중에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뜻을 다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물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것만 파악하게 하고 한번 대충 한번 먼저 물어봤잖아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빨리 물어봤어. 빨리 물어봤어. 이 5가지 중에서 요 4가지는 다 안 좋은 땅이에요. 요것만 좋은 땅이에요, 요것만. 근데 이 좋은 땅인 요것은 여러분들 시험 30회 시험까지만 존재하고 30회 시험 끝나면 요거는 이제 삭제가 됩니다. 한시적 제도예요, 한시적 제도. 유일하게 좋은 것이. 자, 봅시다. 뭐 누가 지정하는지 말고 뜻만 일단 요거 개발자 구역부터 68쪽에
자, 먼저 양가 1번에 개발제한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 나중에 보신다 그랬건 누가 지정하는지는 왜 지정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지금 개발을 제한하겠다. 개발을 못하게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영어로 제가 그린벨트라고 했는데 만약에 어느 도시를 무조건 개발하게 되면은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막음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확산을 방지하고 확산을 방지하게 되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보존될 것이고 이렇게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결국 무엇으로 해서 지정하느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지금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나왔습니다. 왜 도시개발을 제한하느냐? 왜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느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가 목적이잖아요.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게 되면 그 자연환경 보존된 곳에 가서 도시민은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인데요.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건전한 생활환경이라면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그곳에 가면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야 돼. 불건전한 건 안 돼. 좀 이상하죠 말이. 아니 어디서 법에서 무슨 건전하다 뭐 위법이다 적법이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건 몰라도 무슨 건전하다 불건전하다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씁니까? 아니 이거 볼 때마다 이상한 것 같아. 뭐가 건전한 생활환경이야 도대체. 그럼 개발제한구역에 가서 술 먹으면 돼요? 안 돼. 그게 건전하다 그러면 먹어도 되고 불건전하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되고. 건전한가요? 술 먹는 게? 불건전해요? 건전하지 뭐. 연인끼리 가서 뽀뽀하면 건전해요?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잡고 뽀뽀하면 불건전하고 애매하다니까 이게. 애매하다니까. 하여튼 이런 목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또 하나가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관리계획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안상 이유로.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목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또는 보안상. 보안상 이유로 지정할 때는 주로 군부대 주변에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군부대 주변에 개발을 허용해서 바로 그 군부대 주변에 막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높은 건축물이 들어설 것이고 그럼 병력이 얼마인지 어떤 훈련을 받는지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군의 보안상 기밀을 요할 사항이 다 새나가겠죠. 그래서 개발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상 이유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 이유를 지정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잘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그 전에 나올 때 단순한 문제로 다음 중 보안상 이유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개발제한구역 답이었지. 지정하는 목적. 이번에는 누가 지정하는지를 갖고 냈었고 사실은 관리계획 결정 파트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보세요. 도시 자연공원구역.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자연공원으로 유지할 땅인데 그 앞에 도시가 붙어 있으니까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인 땅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방금 이번에 시도에서 대도시장이 지정을 하고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전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뜻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을 제한한다. 여기서 개발을 제한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목적도 비슷해요. 결국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목적도 비슷한데 도시민에게 역시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잖아요. 아까 개발제한구역은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고 요거는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도시 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겠다. 그러면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어디에 지정을 하느냐?
산지 하나요, 산 하나. 이것도 식생이 양호한 산지. 어느 산이 있는데 이 산은 개발하기 너무 아깝다. 나무가 잘 자라고 거기 동식물이 잘 서식하고 아주 식생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산지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산도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산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산지가 있어서 여기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할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산지는 안 돼요. 도시지역에 있는 산지만. 그래서 자연공원 앞에 도시가 붙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배웠던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보시면 이렇게 자연환경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한다. 똑같은 얘기고요. 목적도 비슷해. 여긴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여기는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활용. 이렇게 둘이 비슷한데요. 대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다른 얘기 크게 없지만 여기는 산 하나에도 산 하나. 그래서 규모에서 여기가 훨씬 넓고 이거는 작아요.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나요? 다니면서 공부하기 전에? 표지판 못 봤어요? 표지판? 뒷산에 혹시 가보셨나? 뒷산에? 뒷산에 이렇게 가봤을 때 옛날에 있는 표지판은 아마 서울 주변에는 아마 스테인리스 판으로 제대로 설치해놨을 것 같은데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개발전구역 표시가 이제 요런 거 네모난 거 콘크리트물로 돼 있어요. 콘크리트 기둥 같은 거 조그맣게 묻어놨다고. 거기 보면 이제 빨간 글씨로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라면은 이 스테인리스 판 좀 큰 거 여기다가 좀 적어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에? 못 봤어요? 개발제한구역 여기서부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적어놓은 거 보셨어요? 노원산? 노원산? 아 노원사? 보셨대요 거기에. 보통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곳이 넓던가요? 좁던가? 작던가? 굉장히 넓어. 굉장히 개발전구역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서울에서도 개발전구역 굉장히 넓게 돼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한참 오를 때 요새 다른 데는 다 떨어져도 서울 집값이 오를 때 이거는 단순히 뭐 어떤 세제상의 문제를 할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라에서 생각했던 게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일정 부분 해제를 해서 거기를 택지로 공급하자 이런 안을 내셨잖아요. 결국 국민들 반대로 그게 안 됐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을 상당 어느 정도만 해제를 해도요. 서울 집값은 상당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제가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복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 자산으로 계속 남겨놓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넓게 지정되어 있어요. 광명시장 선거를 할 때 그 시장 선거 공약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테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이런 공약이 나오던가요? 혹시 대통령 선거할 때 개발제한구역을 상당 부분 해제하겠다 이런 공약이 나오던가요? 아니면은 나는 공약을 안 본다. 세 번째. 뭐가 맞을 것 같아? 어디서 보셨나? 아, 진짜 안 보신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 공약 안 보고 그냥 찍어요? 느낌 가는 대로? 보통 대통령 선거할 때 나와 그 공약이. 전국적으로 넓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나라 차원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 서울시에서 해제하는지도 원래는 나라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서울시장이 반대한 것은 원래 나라의 권한인데 국가의 권한인데 그중에 아주 작은 부분은 서울시장에게 위임을 해놨단 말이에요. 작은 부분 그 정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이제 반대를 그때 했던 거지.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되는 건데 권한을 위임해 줬단 말이에요.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넓고 이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슷한 것인데 작단 말이에요. 이건 산 하나만. 달랑 산 하나. 아까 어떤 산이라 했어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 이거는 다 굉장히 넓고. 그래서 그 차이점으로 혹시 이거를 지금까지는 쉽게 물어봤습니다만 만약에 어렵게 물어본다라면은 둘의 목적상 차이를 살짝 섞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건전한 얘기고 아까 제가 요거는 생활환경 확보라고 했죠? 요거는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이 목적이었고 요 차이가 구별되십니까? 네. 어느 게 훨씬 작은 개념이에요? 생활환경 확보와 여가 휴식 공간 제공 중에서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이 작잖아요.
생활환경이면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생활환경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이 중에서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이면은 수많은 생활환경 중에서 여가 휴식 공간에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이 훌륭한 산이 있어갖고 여기를 자연공원으로 개발하지 않고 남겨놓게 되면은 여기 가서 도시민은 가서 전체 생활환경보다도 여가 휴식 공간으로만 쓰라는 거예요. 여가. 거기 가서 이제 술 한잔하고 노래도 하고 휴식 공간, 잠도 자고. 자연공원은 이런 곳이에요. 반드시 도시적이 있는.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신다면 제가 광명을 잘 처음 와서인지 모르잖아요. 여기 처음 와서 모르는데 광명시에도 다 도시지역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도관농자 사계지역이 있단 말이야. 근데 광명시 중에서도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좋은 산이 있다? 지정할 수는 없어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가 있다?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하실 만한 산이 있어요? 지정될 만한? 응? 좋은 산이 있는데 광명 동굴 쪽? 상상을 해봐요 한번. 서울이라면 남산 같은 데겠지 뭐. 남산 같은 데겠지. 광명 동굴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유명하더라고. 그 동굴에 박쥐도 있나요? 박쥐? 박쥐 사나? 개발을 해서 안 살겠네. 자,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 한번 좀 살짝 구별을 해두시고. 만약에 그런 거를 묻는다면 그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에 시가와정구역을 볼 텐데, 시가와정구역. 자, 요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이 5가지 구역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구역이에요. 중요한 구역입니다. 지금은 뜻만 하지만, 나중에 이 구역에서 행위 제한할 때 보시면은, 다른 4가지는 이 국계법에 직접 없어요. 행위 제한을 여기서 계획으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법률로 정하고 있고 요것만 행위 제한도 국계법에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온 건데 요 개념도 요거는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시가화라는 것은 어느 곳이 시가제화 된다는 얘기고 이 시가제되는 속도가 빠를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빠를 때 문제가 있어서 그 속도를 늦춰서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곳이 시가제화 진행되는 속도가 이 시간에 비해서 너무 빨리 진행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개발되는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인구가 서서히 늘 것이고 인구가 서서히 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시간에 맞춰서 인구 느는 것에 맞춰서 천천히 설치를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격하게 여기가 갑자기 개발 호재가 나갔고 갑자기 개발이 된다면 인구가 확 몰려든다면 이 인구가 늘어나면 여기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설치할 시간도 없이 기반시설 설치하는 속도가 이 인구 늘어나는 속도를 못 쫓아가게 돼.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도시가 완만하게 개발이 되지 갑작스럽게 개발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이 속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속도를 조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죠. 방법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식으로 이 조정할 것이냐, 속도를. 일정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아예 개발 행위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못하게. 아예 개발 행위를 금지시키게 되면 여기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것만큼 처음에 갑자기 진행되다가도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것만큼 평균 개발 속도는 늦춰지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무서운 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시가와 유보기간을 통해서 자 우리 이 말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 말 자체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느냐? 기간은 기간인데 시가화, 도시화되는 시가지화되는 것을 유보하는 기간이니까 제가 유보라는 것은 뒤로 미룬다. 지금은 안 해주는 게 유보라고 했죠? 그럼 이 기간을 정해놓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에 시가지랑 관련된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최대 20년 사이에서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이 기간을 정하게 돼 있어요. 요 사이에서.
만약에 5년을 지정했다. 이 구역 내에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발행위 못한다 보시면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만약에 20년을 정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땅 이용 못한다는 얘기야. 개발행위 못한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센 거죠? 막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실제? 너무 가혹하니까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지정하는 사람은 거기 땅 없거든. 이렇게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동탄 1차 신도시 개발할 때, 나중엔 몰라요. 제가 1차 신도시 개발할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수원으로 강의를 다니면서 오산을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 오산 쪽이 이렇게 지정돼서 난리가 났던 곳이었어요. 동탄 1차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도시 지역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주변 지역에 대해서 요거를 당시 지정을 했고, 요거 지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유관을 정했는데 그때 20년으로 정해놨어요. 아직도 정해진 데는 개발이 못하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그쪽 지나갈 때 보면 막 프랜카드 막 걸어놨었지. 동탄이 개발되는데 왜 우리 오산이 피해를 받느냐. 20년 개발이 금지가 뭔 말이냐, 막 웬 말이냐 하면서 막 프랜카드 쭉 있었다고. 밖에 섰을까요? 그냥 프랜카드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안 받고. 최대한으로 적어놨더라고, 보니까. 센 거지. 무서운 곳입니다, 상당히. 좋을 것이다? 큰일 날 곳이에요, 큰일 날 곳.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니까. 벌써 그게 10년도 더 된 일인데. 이거 풀릴 때까지 못해요. 이 다른 구역은요, 지정을 해놨으면은 해제를 하려면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합니다.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서 개발제한구역 지정했다. 그러면 해제를 하고 싶어요.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정으로,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똑같은 절차 밟아서 해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기본 원리인데 요것만큼은 자동 해제야, 자동 해제.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유보기간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정해진 유보기간 동안에만. 그럼 이 유보기간이 끝났다 그러면은 시가와 조정구역 자체가 관리계획 결정 없어도 자동 실효,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해제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 실효되는 규정은 공법에서 여러 군데 나와, 이제 앞으로.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여기서 실효되는 원리를, 공통되는 원리를 한번 살짝 잡아봅시다. 한번. 실효되는 원리. 자, 이 기간 동안에만 만약에 살아있다면 정확히 언제 이것이 해제된 것으로 보느냐? 1번.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2번.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3번.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5일 후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다음 날. 1번?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아니면 다음 날 2번? 5일 후 3번? 끝나는 날? 1번? 자, 이 기간 동안에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이면, 자, 우리 10년을 정해놨어요. 오늘이 10년이 되는 날, 끝나는 날이야,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 실효가 돼? 이 기간 동안에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살아있고 이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없죠, 그죠? 여기서 언제부터 정확히 실효가 되느냐. 끝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이 돼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봐요. 그럼 오늘이 끝나는 날이면 오늘이잖아, 오늘. 근데 오늘은 계속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언제 오늘? 만으로 따지면 이제 24시가 딱 끝날 때고, 24시까지 딱 존재하고, 거기서 즉시라는 것은 그 다음날. 24시에서 007로 딱 바뀌는 순간이 다음날이 되잖아. 네. 오늘까지는 존재하는 겁니다. 끝나는 날이면. 그 다음날 실효예요. 그래서 그 공법상 실효 규정은 하루 차이가 됩니다만, 모든 자동 실효 규정에서 언제 실효가 되느냐, 그 날의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공통되는 원리예요, 이거. 네. 이것뿐만 아니고 뭐 어떤 중요한 것을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하라. 그때까지 안 하면 중요한 거 실효시키겠다. 그 다음 날 실효가 되는 거예요, 다. 또 두 번째 공통되는 특징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자동 실효가 되면 이 실효된 사실을 그곳에 있는 이해관계자 주민들에게, 아, 요거 실효됐으니까 이거 실효됐습니다라고 그 사실을, 고시를 알려주는 걸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동 실효가 됐으니까
그 고시도 된 것으로 보고 안 할까? 자동 시료가 됐으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알려주지 않고 알려줄 필요도 없나? 자동 시료가 됐으니까 시료된 고시도 된 것으로 봐서 알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알려줄까 말까요? 응? 두 번째, 안 알려줘도 된다? 안 알려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항상 법의 원리는 생각을 해보자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곳에 시가와 조정구역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요. 응? 언제까지 지정이 됐으니까 이 기간 동안은 이제 개발행위 못하니까 만약에 개발행위를 어기게 되면 당연히 처벌받는다고 못한다. 알려주거든요. 알려주는 상태에서 유보기간이 끝나서 그 다음날 자동 시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동 시료되는 걸, 법에 따라 자동 시료되는 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나는 뭐 잘 모를 것이다. 시작 유보기한이 얼마큼 지정되는지를 알아도 이걸 잘 모를 것이다. 아니면 보통 사람이 알지 않겠느냐.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 끝나면 시료된다는 거 알지 않느냐. 기간 딱 정해놓고 맨날 그 계산해서 언제 끝나는지 다음 날인지 알 거 아니냐. 어떨 것 같아요? 몰라요. 알려줘야 돼.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 세상에 자동 시료되는 것을 요거 지정한 사람도 몰라요. 따로 알람을 안 해놓으면. 근데 법에 따라서 자동 시료가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행위 제한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죠.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이제는 개발행위 할 수 있긴 하고 개발행위를 하겠지. 시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료되는 건 처음 나와서 원리만 하는데 첫 번째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야 돼요. 즉시라는 것은 해석하면 그 기한이 끝나는 날 다음 날이 즉시가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또 하나는 자동 시료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됩니다. 시료의 두 가지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만 더 하면 그럼 지금 지역이 깔려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도시지역일 것이고 여기도 도시지역일 것이고 여기라면은 무질서한 시가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 깔려 있는 용도 지역 중에 우리 배웠던 용도 지역 중에 요거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무질서한 시가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겠네. 그죠? 무질서한 시가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도를 조정하겠다. 어디에 지정하느냐? 무질서한 시가제화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럼 지역상으로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역상으로는 어디에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지역? 도관농장에서 도시지역이 개발할 땅이니까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지역 외에 주변 지역까지도 지정은 가능합니다. 주변 지역까지도. 보통 도시지역에 개발할 땅, 여러분 생각나시죠? 제가 용도지역은 계속 쓴다고 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가 외워두시라고 했죠, 그죠? 개발할 땅, 아닌 땅, 비싼 땅, 아닌 땅 이것도 우리가 했잖아. 그럼 일단 다시 한번 해봐요. 보니까 뭐 눈치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지구는 제가 한 번 해도 까먹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지역은 계속 쓰니까 대충 한번 잡아봐요. 자, 우리 용도지역이면은 먼저 사계지역부터 나오잖아. 어떻게 틀 잡아야 돼?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관농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러면서 제가 도시가 개발, 비도시 보전 그랬잖아. 그럼 도시지역이 다시 나눠지기를 어떻게 나눠집니까? 도시지역이 주상공로. 도시지역 전체가 개발할 땅이지만 주상공이 따로 개발, 녹지, 비도시, 보전 이렇게 잡았던가. 그리고 이 주상공록이 다시 0에 따라 나눠지죠. 주거지역이 0에 따라 나눠지는 종류는 전일준. 주공아파트에서 인터뷰한 거 주공아파트. 주거지역이 전일준. 전용이 다시 1, 2종. 일반이 1, 2, 3종. 상업지역은 중일근유.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중일근유. 공업지역이 전일주. 녹지가 보생자. 그리고 관리지역이 보생계.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무질서한 시가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관농자는 보존할 땅이라 도시지역이 지정하면서 그 주변 지역도 도시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 지역이
도시지역이 개발되면은 이 개발 영향을 받아서 불법적으로라도 무질서한 시가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정해서 더 강한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동탄 1차 신도시 개발할 때 그 오산시가 일부분이 지정됐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그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주변 지역이 되는 거야, 그게. 예. 개발할 땅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막아야 되겠다. 거기 지정된 것이죠. 도시과 주변 지역이 지정합니다. 이 정도. 자, 한번 보시면은 3번의 방가로 1번. 시도의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해서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무질서하게 시가조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려고 안정적 개발을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주정구역 지정을 관리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 5년 이상 20년 내의 기간 동안에서 따로 정해진 기간을 시가화 유보 기간, 시가화를 막는 기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방가로 2번. 지정하는 사람, 국장이나 시도의사는 시가화 주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는 해당 도시과 주변 지역의 인구 동태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화 유보 기간을 정해야 된다. 5년 이상 20년 내에서 정해지는 게 시가화 유보 기간이고요. 방가로 3번처럼 실효, 시가화 주정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 기간이 만료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자동 상실이잖아. 다음 날이 붙고 다음 날을 붙고 다음 날 빠지면 틀리고 이 경우 국장 등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려 이것도. 고시를 사료해야 됩니다.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자, 그 정도를 뜻만 봤어요. 뜻만 봤어. 넘겨보세요 이제. 그 넘겨보시면 뭐 나오는 게 이게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거 행위제한인데 이런 건 이제 나중에 하는 것이고 살짝 73쪽 봐주시면은 4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나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요거죠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우리 수산자원을 물에서 생산되는 자원이 각종 뭐 김양식, 굴양식 그죠? 광어, 뭐 우럭 양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산자원이 되겠습니다. 그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곳이라면 수산자원이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수산자원 생산이 안 돼요. 오염이 돼서. 그래서 개발을 막고 그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곳에 개발을 막겠다 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지정할 때 보시면은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이것만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다루는 게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수산자원을 다루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런 뜻으로 어디에 지정하는지 이것만 살짝 보시면 돼요.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곳에 개발을 막아야 되죠? 수산자원은 어디 살아있습니까? 주로? 바다. 그곳에 주로 지정을 해요. 공유수면인 바다에. 혹시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그 바다에 접한 육지, 인접한 토지, 그 바다 옆에 그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이거 지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까? 거긴 수산자원이 없으니까 안 된다. 아니면 수산자원 살아있는 곳에 그 옆에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지정할 수 있다. 인접지역, 인접한 토지 됩니까? 돼야 되지. 아니 바다의 공유수면인 바다에 수산자원이 잘 살아서 여기를 개발을 막으면서 이에 인접한 토지는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인접한 토지에서 나오는 공업용수 이런 게 어디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서 오염시킬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그냥 그 정도 상식선에서. 자, 그래서 시가화 주정구역에서 행위 73페이지 4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데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으로서 필요한 공유 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가 대상이에요. 여길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관리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수면이에요. 공유수면. 공유수면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소유하는 공적으로 수면을 공유수면이라고 해요. 바다도 들어가고
여기서 내륙이 육지에 있는 하천도 다 공유수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지하는 공유수면은 주로 바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 거기 주로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인접 토지까지도 가능하다. 인접 토지.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 그 인접한 토지 등은 거의 뭐 개발하는 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제 옆에다 적어놨죠. 그죠? 이게 내년에 없어지기 전에 올해 요 부분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다고.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느냐?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상당히 어렵게 냈습니다. 이거는. 틀려도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거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번에 처음 나왔고 대상 지역은 이번에 처음 나왔고 옛날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죠? 나오는데도 참 세게 나온 거야. 세게 나온 거. 세세하게 나온 거라고. 눈치 있는 사람은 찾았을지 몰라도 아니면 뭐 틀려도 상관없다니까. 틀려도 상관없어요. 고득점 하신 분들은 또 찾았더라도 눈치껏 찾았더라고. 하여튼 이것은 이 중에서는 제일 좋은 땅이 되는 게 입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니까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만큼 규제가 안 되는 것만큼 그곳은 다른 곳보다 더 크고 넓게 개발할 수 있게 돼서 좋은 땅이었어요. 왜 지정했느냐? 지역 거점을 육성하려고. 지역의 어떤 중심이 되는 거점을 육성하려면 그곳은 다른 곳보다 개발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다른 곳보다 규제를 최소화해서 지역 거점 육성 등 개발을 위해서 지정하는. 자, 5번의 방글 1번 보시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데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렇게 도시정비 촉진과 지역 거점 육성이 목적이에요. 도시에 대한 정비를 촉진한다는 것은 정비 촉진되는 것만큼 개발하겠다는 얘기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겠다? 이것도 당연한 개발이죠. 지역의 거점이 되는 중심이 되는 거점을 육성하겠다라. 이럴 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분의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는지가 그 박스에 나와 있죠. 그죠? 이 박스를 이번에 물은 거라고. 이 박스를 물으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1, 2, 3, 4번을 그대로 써놓고 5번 내용의 내용을 살짝 바꿔서 찾게 했던. 근데 평상시에 이런 걸 공부를 잘 정확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평상시에. 제가 이거 할 때 그냥 느낌만 잡으시라고 해요. 나올 때 예를 들어 1번에 뭐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구면 충분히 개발할 가치가 있잖아. 2번에 뭐 터미널 항만 주변. 지역 거점 육성으로. 세 번째 뭐 대중교통 결절지,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이런 거는 이제 좀 개념을 제가 정확히 잡아드렸고. 이런 식이었죠. 뭐. 4번, 5번도 있습니다만. 하필 그걸 물었는데 이런 걸 틀렸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틀린 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문제에 들어갔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또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응? 나올 것 같아. 30회 때 이제 30대 끝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전속하고 자동 폐지인데 지금 나왔더니 어려운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틀렸으니까 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또 바로 나올 확률 1%도 안 돼. 1%도. 근데 1%에 혹시 나왔다. 그래도 틀려도 상관없다니까. 틀릴 건 틀리고 맞출 걸 맞춰야 돼요. 항상 공부에서 자꾸 다 맞추려고 하면 다 틀려 다. 자꾸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헤매는 것이 헤맬 이유가 없다니까 이게. 근데 잘 모르는 것들은 뭐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다양하게 그냥 뭐 다 욕심을 내서 다 합니다. 다양하게 다 한다는 게 정해진 시간 속에서 정작 자주 나오는 중요한 것을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가 되고 그런 걸 나왔을 때 자주 나왔던 것은 어렵게 내거든요. 자주 나왔던 것은 단순하게 안 내. 단순하게 하면 다 맞추니까 중요한 것을 다 맞추니까 어렵게 내는데 그건 또 어렵게 안 했으니까 틀리고 아무리 다양하게 해도 또 틀리게 어렵게 내는 부분은 출제형도 틀린다 그랬잖아. 출제하고서 모른다니까. 그런 걸 어떻게 맞춥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제가 하겠지만 제가 쓰는 말 중에 다양하게 공부하면 다양하게 틀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해요. 버릴 건 버리고 맞을 건 맞지. 다양하게 하고 다양하게 틀려 그냥. 여러 공부하고 다 틀린다니까.
버릴 건 버리고 다 해야 돼 그냥. 여러분들 그 결혼하신 분들 그 상대방이랑 데이트할 때 그 수많은 상대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해서 다 아끼고 그랬다면 한 사람으로 선택을 못했겠죠? 뭐 더 어려운 얘기였네. 어떻게 됐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다 관심 갖고 다 잘해줬다라면은 한 사람의 마음도 못 얻었을 거야 아마. 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선택해서 거기다가 온 힘을 역량을 집중했으니까 그 사람 마음을 얻지. 자 넘기세요. 참 공부 시간에 무슨 뭐 인생 공부까지 하면 안 돼. 자 79쪽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반설 파트가 나옵니다. 기반설 파트가 나오는데 자 우리 제1절에서는 도중계획 시설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중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이 도중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대한 일반적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거는 평상시에는 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입문 단계에서 할 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넘겨보시고 나중에 할 때 이제 3, 4월 달에 할 때나 그 중에 일부를 살짝 할 거예요. 84쪽 보시면 이게 2절에 도중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등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반설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아직은 뭐 표시 안 해놓으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지금은 원리 잡고 개념 잡는 거잖아요. 적어도 3, 4월 정도 강의할 때쯤이면은 해당 파트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별표 하나, 둘, 셋으로 표시를 해드리니까 지금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초적인 건 제가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이거 하느라고 힘들까봐 그래요. 별로 치느라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금 하는 거 원리만 이해하시라고. 자, 요것이 기반설 파트는 제일 많이 나온 파트인데 지금 기본 틀만 잡을 거예요. 기본 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앞으로 계속 갈수록 이제 계속 보게 될 거라고. 이 그림 자체를. 자, 지금 요거를 그렸습니다. 뭐로 보입니까, 이것이? 땅이요, 땅. 어떤 땅이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제가 그렸어요. 제가 웬만한 건 모든 거 다 동그라미로 표시해 그냥. 도중계획시설을 설치할 땅으로 생각하시면 돼. 자, 이곳에 예를 들어 도로를 설치할 땅이다, 공원을 설치할 땅이다, 여러 가지 기반설을 설치할 땅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다. 기반설 중에서 도중관리로 결정된 시설이 도중계획시설. 이 시설을 설치할 땅이 부지라고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뭐 도중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뭐 지상, 수상, 공중, 뭐 지하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시설 부지, 설치할 땅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고, 그러면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면 여기에는 이제 장차 도중계획시설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땅 가진 사람들이, 이 부지에 땅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도중계획시설이 설치될 땅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개발 행위를 한다라면, 도중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개발 행위를 한다라면 이런 것을 행정청은 허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된다고. 아니 도중계획시설을 설치할 땅인데 여기에 땅 가진 사람들이 다른 개발 행위를 함부로 한다라면 시설 설치하는 사업할 때 이 사업에 지장을 주겠죠? 사업에 지장을 주면 사업하기 힘들잖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못 짓게 합니다. 수많은 개발행위 중에서 원칙이 이 부지로만 결정이 돼도 직접 도중계획 시설 설치를 방해할 수 있는 개발행위. 예를 들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가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건축물이 무엇이고 공작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요 용어도 나중에 건축부에서 나오는 정확한 용어, 건축부에서 정확하게 배웁니다. 공작물이라는 건 대충 공작해서 만들어낸 물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다 공작물이라고 해요. 사람이 공작해서 만든 물건, 이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다, 이런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함부로 건축하거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공작물을 설치하는 게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땅이 있는데 ABC 땅을 가지고 있다.
도심계획서를 설치할 땅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 나 건물 주택, 내 건물 주택 4층짜리 짓고 싶어요. 개발행위 하겠습니다. 허가 신청 들어왔어요. 허가를 내줘서 4층짜리 건물을 갑자기 짓게 되면은 시설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건물이 없을 때는 땅만 있었으니까 이 땅에 대한 보상금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4층짜리 건물이 새로 들어서게 되면 땅 외에 건물 보상금도 새로 생기죠? 4층짜리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 철거 보상금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짓고 이렇게 되면 처음에 이 사업을 결정을 할 때 여기는 땅을 수용해서 거기다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해갖고서 이 정도만 할 만하다 해갖고 결정을 했는데 결정 이후에 다른 건축이 막 들어서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비의 증가가 생기겠죠? 그럼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 안 된다. 공작물을 설치해도 이것을 역시 철거 보상비가 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권자 행정청은 시설 부지에서 이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내주지 말아라. 법에서 묶어놨어요. 허가 금지로 묶어놨습니다. 행정청이 허가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허가를 못하게 해놨어요. 왜? 도심계획 시설이랑 공익사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돼서 허가 금지 효과가 생기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은 허가가 안 나오니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묶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 묶여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장차 요것을 설치 결정을 했으면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 그 사업 용어가 앞에서 배웠던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진행하면은 공익으로 해서 묶였지만 시행자가 이 필요한 땅을 다 수용을 하니까 들어보셨잖아. 수용하잖아. 수용할 때 보상금 주고 수용을 하죠. 그럼 그 받은 보상금 가지고 나가서 다른 행동을 하면 돼. 응? 사업이 진행된다라면 어차피 그 사람은 절차에 따라 수용을 할 테니까 보상금 받고 나가서야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될 때가 문제가 돼. 미시행 시. 개발행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묶인 상태에서. 그렇다고 사업이 진행되질 않아요. 진행돼야 보상금 받고 나가서 다른 행동을 할 텐데 그러면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개발행위를 하지도 못하고 꽉 묶여있는 상태가 된다니까? 그럼 이곳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미시행 시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것이고 많이 나왔던 거예요. 항상 어떤 것을 규제를 할 때 그 규제받는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 나왔던 부분이라고. 자주 나왔던 부분인데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게? 보호조치가 우리 상식적으로, 보호조치라면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이 공법 입장에서는 국민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신경 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규제받는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성심성의껏 챙겼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입법하잖아. 국회의원들이 생각할 때,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아주 신경 써서 잘 마련해 놓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국회의원들 못 믿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못 믿어요? 그렇게 해서 선거할 때는 그렇게 막 뭉큼 앞에서 뭐 만나기만 하면 절하고 그러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안 그래요? 목에 힘주고 다녀? 그러면 이 보호조치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영향가가 없을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국회의원들 못 믿겠다면서. 왜 다시 물으니까 또 왜 가만히 있어요? 이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돼 있을 것 같아요? 무성의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국민 생각 같다면 잘 만들었을 것이고 국민 생각 안 하고 큰 소리만 치고 술 먹는 거나 좋아하면 대충 만들었을 것이고 어떨 것 같냐고. 아까 안 믿는다면서. 잘 못 믿겠어요? 국회의원들? 그러면 보호조치 좋아요, 안 좋아? 안 좋게 될까? 좋게 돼 있을 것 같아. 왜 답답하네. 국회의원들 안 좋게 보시면 제대로 안 만들었겠네, 이 법을. 안 좋은 느낌으로 보시라고 큰 느낌 잡게 해드리는 건데, 내가 국회의원 대변자입니까? 왜 이렇게 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선 여기서는 너무 못해.
실제 국회의원들 일 잘 안 해요. 형편없잖아요, 보면은. 의원 보좌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월급 많이 의원 보좌관들 뭐 몇 명 이상 해놓고 돈 국가에서 다 대주는 경우가 없어요.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다 자기네들이 의원 사무실도 작고 보좌관도 한 명 정도밖에 없고 그런데 일은 엄청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힘주고 다니잖아. 힘주고. 선거 때만 잘해. 선거 때만. 예? 큰 절을 그냥.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는 중요한 건데 이 내용을 공부하시면은 별 볼 일이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원래 제대로 된 입법이 되려면 규제도 중요하지만 규제받는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땅이 묶여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땅을 평생 돈을 모아서 땅을 사놨는데 여기에 도중계획시설 설치하는 것은 행정청이 관리계 결정해서 할 수 있거든요. 설치로 결정만 하면 도중계획시설 부지가 되고 부지가 되면 이렇게 묶이게 된다니까.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사업 시행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사업 시행을 묶어놓게 되면은 당연히 국민의 재산권을 공익 목적으로 침해할 수는 있지만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당연히 마련해야 되지. 국민에 대한 재산권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건 신경 안 쓴다고. 이런 보호 조치가 잘 돼 있을수록 행정청 입장에서는 나중에 일할 때 피곤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공부할 때는 보호 조치가 다 중요해요. 어디서나. 공법 전체에서 중요한데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니까 중요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해도 잘 되고. 그래서 그 느낌을 지금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호의식이 강해서 그렇게 자꾸 이걸 괜찮더라. 원래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 예. 자,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언제까지 사업 시행 안 될 때 어떤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느냐. 2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 조치랑 10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 조치랑 20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 조치 이 틀만 잡아드릴 거예요. 이 틀만 잡아드리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만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어도 참아요. 너무 많은 거 하게 되면 머리에 쥐가 돌아다녀서 안 돼. 여러분 2년 동안 안 될 때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안 될 때니까 그죠? 2년 금방 갈 수도 있잖아. 2년 동안 안 될 때라면은 이 허가금지로 묶였던 효과에서 일정 부분이 살짝 풀려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허가금지가 묶여 있지만 이 중에서 일부는 2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되게 되면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작은 것들 3가지가 있어요. 작은 것들. 내용은 나중에 담습니다. 근데 이 틀만 잡으시라고 지금 해드렸어요. 2년 동안 되면 허가가 나오고요. 10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 조치가 제일 다양한 보호 조치가 있는데 10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 조치 중에서 제일 유명한 보호 조치가 매수 청구예요. 매수 청구. 이게 제일 유명한 겁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거지. 이 중에서도 매수 청구. 그런데 보세요. 제가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땅이 10년 동안 묶여 있어야 매수 청구라는 게 발동될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 묶여 있을 때. 자, 땅을 사놨는데 10년 동안 못해. 이거 못해. 부지로 결정이 돼서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자기네 잘 만든 게 아니라니까. 자기네 땅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보호 조치 해놨지.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10년 동안 못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사실 끔찍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원래 부지를 결정하는 우리 공익으로 해서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익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나? 공익으로 해서 우리가 참아야 될 부분이 있지. 그런데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에 도중계획시설을 결정한 그 결정이 진짜 필요했으면 바로 설치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얘기죠? 걔네들은 이런 게 이렇게 보호조치가 미흡하게 되면 그냥 막 지정해 놓는 거야. 그냥 꼭 필요 없어도 지정해 놓으면 이런 거 묶어 놓으니까 나중에 사업하기 편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시간 가서 안 되면 말고 하면 하고. 그럼 국민에 대한 피해만 커지지. 너무 길어서 문제라니까. 이 보호조치 안 좋다는 게 이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 묶여 있을 때는 매수 청구. 자, 그럼 매수 청구는 뭐냐? 자, 우리 이 뜻 한번 봅시다. 지금 요거 용어에 해당되는 거. 용어에
자, 청구한다는 것은 이거 사실 민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이거는 자, 청구한다는 것은 청하여, 요구하여, 구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청구잖아, 그죠? 청구인데 그 앞에 매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구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느냐? 매수를 요구한다. 이 매수, 매도 요것이 민법 용어잖아요. 근데 민법 용어지만 민법 용어는 생활 속에서 알고 있죠, 그죠? 자, 우리 매수가 뭐예요? 사는 거. 매도는 파는 거. 적어도 민법상 정확한 얘기로 한다라면은 매수라는 것은 뭘 공법 시간에 민법을 정확히 물어보나 하고 지금 그래. 민법 114조인가 전환계약 중에 이제 매매계약.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걸 매수라 그러잖아. 그죠?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넘기는 거를 매도라고 하잖아. 매매라는 것이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그 대가로 뭐를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그게 매수잖아요. 교환이면 그 물건 취득하면서 다른 물건으로 주는 게 교환이죠? 이제 민법에서 잘해야 되잖아. 돈을 주고 사는 거. 매매로 인해서 받을 숫자. 매매로 인해서 사는 게 매수고. 도자가 넘길 도잖아, 넘길 도자. 도강할 때 그 도자잖아, 넘길 도자. 그러니까 매매 계약으로 해서 파는 게 매도, 사는 게 매수. 그러면 매수를 청구한다.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를 상대방에게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거야. 사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요구하기를 누구 걸 사달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거를 자기 걸 자기가 사라는 얘기고 내 거를 사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 물건 사달라고 청구하는 게 매수 청구라고.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물건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라고. 그럼 매수 청구를 통해서 만약에 이 매수 청구를 받은 사람이 매수 청구에 응해서 샀다 그러면 묶여 있어도 마치 아까 보상금 받고 나가는 것처럼 팔고 나가서 그 돈 갖고 다른 거 하면 되죠? 그러니까 보호조치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매수 청구도 공포소 세 군데가 이제 처음 나왔지만 세 군데가 나오지만 반대인 매도 청구도 나중에 5군데가 나와요. 그럼 매수 청구가 나왔으니까 매도 청구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어. 그럼 매수 청구가 상대방에게 매수할 것을 요구한다. 내 땅을 매수할 것을 요구한다라면 매도는 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팔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내 물건을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당신 물건을 나에게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파는 권한은 그 사람에게 있죠. 그죠? 처분권이 그 사람 물건에 대한 처분권은 그 사람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도를 청구하는 얘기는 당신 물건 내가 살 테니까 당신 물건을 나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는 거라고.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헷갈릴 것 없이. 매수 청구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내 땅을 사줄 것을 청구하는 거.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매도 청구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 물건을 나에게 매도 넘길 것을 청구하는 거라고. 내가 사겠다는 얘기예요. 매수 청구는 상대방에게 내 거 사달라고 청구하는 거고, 매도는 내가 살 테니까 나에게 팔 것을 청구하는 거라고.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매수 청구. 그래서 매수 청구가 제일 많은데 지금 용어만 제가 말씀드렸고, 이 10년과 관련해서 10년 동안 사업 시행될 때 매수 청구가 대표적인 제도입니다만, 이 10년과 관련해서 2가지 제도가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제도지만. 해제 권고제와 해제 권고제와 해제 신청제도 나왔습니다. 10년 미시행과 관련된 제도들이에요. 말 그대로 이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서 이렇게 묶여 있어갖고 힘들다 그러면은 도중계획 시설 결정 자체를 도시군 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은, 안 하겠다라고 해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묶였던 것은 자연스럽게 풀어지겠죠. 그죠? 그 해제를 권고하는 게 해제 권고고, 해제를 신청하는 게 해제 신청제예요. 말 그대로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해제 권고제도는 우리 그 관리계획 결정한 사람이, 원래 결정한 사람이 해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의회가 일정한 해제 권고 사유가 있으면 지방의회가 도중계획서를 결정한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행정청에게 이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권고를 하게 되면은 그 권고에 따라서 해제를 하면 해제가 되는 것이 해제 권고제도고, 요거는 지방의회가 권고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 고통받는 당사자가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걸 얘기해요. 일정 해제 신청 요건이 있으면 이 토지 소유자, 묶여있는 토지 소유자가 해제하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직접 신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10년 미신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매수 청구고 요 뜻을 했고 대충 요 뜻도 뜻만 했어요. 해제 신청, 매수 청구 외에 해제 권고나 해제 신청 제도가 있다. 그러면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행이 안 됐다. 이때 실효가 나온다고, 실효가. 자동 실효가 나와요.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한 관리계획 결정이 무려 20년 동안 사업시행이 안 됐다. 그러면 언제 실효가 돼요? 그 다음 날 자동 실효가 됩니다. 자동 실효가 되면 이 묶였던 효과가 싹 없어지고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지. 가장 깨끗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실효제도예요, 실효제도. 그런데 이 실효의 문제점은 뭐예요? 실효가 되기 위해서는 뭔데 보호조치로서 미흡해? 너무 길잖아. 이게 길다고 안 느껴진다라면은 여러분들 땅에 여기 있는 걸 대입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땅에 있다, 항상 자기 땅에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 그랬잖아. 그래야지 확 느낌이 체감이 된다고. 묶여 있는데 언제가 돼야 그 다음날 실효가 되느냐, 싹 풀리느냐? 20년 동안 묶여 있을 때, 20년. 그럼 20년 동안 묶여 있을 때 실효가 된다는 건 보호조치로서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아니 그럼 20년 전에 왜 그 결정을 했었지? 20년이 지날 때까지도 필요가 없어서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럼 행정청은 사실상 행정 편의상 지정을 해놨고 누구만 고통받았어요? 설치도 결국 안 할 거를 여기 묶여있는 사람만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 처음엔 새 제도만 나왔다가 이것이 나중에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우리 일 좀 해보자 해서 나중에 나오고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 이런 걸 내 나올 때마다 제가 그랬거든. 새로 개정돼서 나올 때마다. 차라리 이걸 5년, 10년으로 줄여라. 에? 5년, 10년으로만 줄여도 훨씬 이게 좋아지잖아. 그대로 유지가 되게 언제부터 계속 20년이, 언제적 20년이 계속 20년이라고 지금. 에? 이걸 줄이면 되지, 이거를 줄이면 되지. 엄청 긴 건데. 에? 앞으로 20년 후면은, 그죠?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얘가? 10살. 걔가 30살이 된단 말이에요, 30살이. 그러면 빨리 결혼하면 10살짜리 애를 둘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이. 10살짜리 애가. 에? 빨리 결혼하게 되면. 아, 얼마나. 이게 보조제 기본이에요. 기본 틀이야. 이 기본 틀만 기억하셔. 요거에 대한 이제 나중에 살붙일 거예요, 계속. 이 기본 틀이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10분 쉬시고.